자, 지금 시간이 2024년 8월 13일 화요일 오후 8시 49분입니다. 자, 코스피 200 지수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월봉은 계속 하단선이 있습니다. 하단선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하방을 보자 라는 이야기를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서 못한다는 얘기예요. 시가였을 때는 다르겠죠. 근데 지금은 많이 내려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서 월봉을 보고 아래쪽을 노리기는 어렵다라는 거고요. 자, 이주봉은 양쪽 다 움직일 수 있어요. 양쪽 다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얘가 위로 올라가면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고, 반대로 내리면 이 정도까지 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329.63에서 369.72 이게 박스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인 이주봉의 박스가 이렇습니다. 근데 이주봉이 언제까지냐? 8월 25일까지요. 8월 25일. 8월 23일까지겠죠. 24일은 토요일, 25일은 일요일일 테니까 8월 23일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주 주봉. 핵심적인 것들만 딱딱 짚어드릴게요. 뭐 다른 내용은 별로 할 게 없어요. 자, 이주봉은 이주봉은 이렇게 박스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369.72 여기는 329.63 요 정도 박스에서 움직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주랑 다음 주까지 합쳐서 해요. 이번 주만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번 주 주봉은 360.04 이 위에서 매도예요. 매수는 여기에요. 337.74 그러니까 매수가 대비 지금이 높죠. 자, 이봉도 저가만 안 깨지면 매수고, 이봉도 저가만 안 깨지면 매수예요. 이주봉도 저가만 안 깨지면 매수고, 주봉도 저가만 안 깨지면 매수인데 그 저가가 324예요. 그러니까 너무 멀어. 멀다라는 걸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가깝지 않아요. 자, 이격은 이 노란색을 의미하는 건데, 지금 위치에서는 이 노란색을 의미하는 건데 다 위에 있죠. 고가가 위에 있기 때문에 이격이 문제되지 않아요. 이격이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 내릴 수 있다고. 자, 참고하시고요. 근데 자, 보세요. 매수를 하면 이게 너무 멀잖아. 하단선의 위치가 여기도 337.74고 여기도 337.74예요. 그러니까 주봉도 그렇고 이주봉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주봉이든 이주봉이든 매수하라 그러면 337.74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357이에요. 그 20호 내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20호.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매수가가 안 나오기 때문에 봉을 바꿔야 돼요. 봉을 바꿔야 된다고. 그래서 일봉이 저가를 지키면 매수한다 그러는 거예요. 자, 일봉이 저가를 지키면, 저가를 높이면 매수한다. 일봉이 저가를 깨면요. 그러면 337까지 내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봉이 저가를 낮추면 매수 포기해요. 이해하셨죠? 일봉이 저가를 낮추면 매수를 포기해야 된다고. 일봉이 저가를 지킬 때만 매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단선이 여기 한 개 있고 여기 한 개 있습니다. 두 개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내일 쓸 거잖아요. 근데 내일이 수요일이에요.
근데 목요일이 광복절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목요일 날 일봉이 없기 때문에 얘는 금요일이 되는 거예요. 자, 일봉이 고점을 높이면, 아니요, 저점. 일봉이 저점을 높이면 금요일까지 빠질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쵸? 일봉이 저점을 높이면 금요일까지 뺄 생각이 없다라는 거죠. 예? 금요일까지 뺄 생각이 없다. 그쵸? 두 번째, 일봉이 저가를 깨면 예, 337.74까지 열린다예요. 간다? 아닙니다. 열린다예요. 갈 수 있다예요. 머스트가 아니라 메이비라고. 예? 자, 머스트, 메이비. 이건 머스트는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이런 거잖아요. 메이비는 아마도 뭐뭐 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메이비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 일봉이 저가를 깨면 337.74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개파락이 나오면 안 되겠죠. 예? 일봉의 지금 봉의 범위가 짧아요. 일봉의 봉이 단봉이라고, 장봉이 아니라. 그러니까 개파락이 나오면 안 되겠죠. 개파락이 나오면 337.74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악재가 뜨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악재가 뜨면 337.74까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악재가 없어야 됩니다. 악재가 없으면 예, 일봉이 저가를 높여가는 한 매수 전략은 유효하다. 근데 이게 하루인 거예요. 왜? 일봉이 언제 저가를 깰지를 몰라. 그러니까 그쵸? 예. 하루 눈치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지금 일봉이 주봉이 단봉이에요. 단봉입니다. 여기서 단은 짧다 이런 뜻이죠. 장봉의 반대예요. 장대봉의 반대입니다. 단봉이에요. 단봉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고가도 넘기 쉽고, 그쵸? 저가도 깨기 쉬워요. 이게 단봉의 특징이에요. 일봉도 똑같잖아요. 단봉이라고. 네? 그러면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은 절대로 저가를 깨면 안 돼요. 네? 지금은 저가를 깨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얘가 저가를 깨기 싫어. 그럼 어떤 봉을 그려야 돼요? 장대 양봉 아니면 아랫꼬리 양봉이요. 그쵸? 예? 저가를 깨기 싫으면 종가하고 저가의 거리를 멀게 만들면 돼요. 멀게. 근데 그렇게 만들려면 예, 종가가 높아지거나 저가가 낮아져야 되죠. 이거는 종가가 높아지는 케이스고 얘는 저가가 낮아지는 케이스죠. 예? 저가가 낮아지면 종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아도 저가를 방어할 수 있고요. 반대로 예, 저가를 낮추지 않으면 종가를 올려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봉의 형태를 보세요. 예, 지금 이 봉은 아니죠. 예? 아랫꼬리 양봉은 아니에요. 지금 이틀 지났는데 이틀이 지난 상태에서 지금 아랫꼬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봉은 아랫꼬리 양봉을 그릴 생각은 아직 없는 거예요. 아랫꼬리가 없으니까. 예? 아랫꼬리가 없다고 지금. 예? 아랫꼬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아랫꼬리 양봉을 그리기엔 어려워. 그럼 얘는 장대 양봉을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즉 호재가 있어야 된다고. 예? 호재를 타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못 가면 다음 주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지금. 요거 깨지면 여기까지 열리는 거예요. 예? 요 저가가 깨지면 여기 저가까지 열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1번이 깨지면 2번까지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봉을 지금 어떻게 그려야 되느냐? 이렇게 그리든가 아니면 이렇게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건 A, B면 지금 A 시나리오는 없어요. B 시나리오만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악재가 뜨면 A도 아니고 B도 아니죠. 예? 여기서 악재가 뜨면 A도 못 만들고 B도 못 만들어요. 왜? 지금 상태에서 아래 꼬리를 그렸어야 돼. 예?
아래 꼬리를 그렸어야 되는데 아래 꼬리를 안 그렸기 때문에 여기서 악재가 나오면 음봉이 되죠. 예? 음봉이 될 거라고요. 근데 이거 못 감아 올리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 봉이 좋은 봉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일봉이 저가를 깬다라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 아래 꼬리를 안 그렸기 때문에. 아래 꼬리를 안 그렸기 때문에 장대 양봉을 그려야 되는데 일봉이 저가를 깬다라는 건 장대 양봉도 안 그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서 뭐 십자봉이 나온다든가 그런 봉이 나오면 저가를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하락할 확률이 무지 높아요. 그래서 이 봉의 추이를 잘 관찰하시라는 거예요. 예? 지금 이 위치에서 상승하려면 장대 양봉을 그려야 된다. 남은 이틀 동안. 근데 그 이틀 안에 악재가 뜨면 그러면 원하는 봉을 못 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상승봉이 아닌 하락봉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계속 지금 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계속 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이란이 어쩌고 저쩌고 24시간 내에 이번 주 내에 다음 주에 12일에서 15일 안에 뭐 별소리 다 있어요. 근데 이란은 한마디도 얘기한 적이 없어 사실. 이란이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지. 미국에서 얘기하고 이스라엘에서 얘기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란은 말을 한 적이 없어. 보복하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언제 보복할 거냐가 제 입장에서는 관건이에요. 네. 보복을 하면 영향을 미칠 때니까. 자, 정리하겠습니다. 일봉이 저가를 지키면 산다. 오케이? 일봉이 저가를 지키면 산다. 일봉이 저가를 깨면 안 산다. 예? 일봉이 저가를 깨면 안 산다예요. 주봉은 지금 고민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일봉이 저가를 깨면 안 산다. 일봉이 고가를 못 넘으면 매도 치세요. 일봉이 고가를 넘으면 360까지는 간다고 보는 거죠. 예? 360까지는 간다. 그러니까 매도를 해야 될 수치가 360이거나 일봉이 고가를 낮추거나 그 정도는 돼야 매도 포지션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50%의 시간이 지났단 말이에요. 50%의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봤을 때 이게 참 애매해요. 이해되셨죠? 자, 매수자는 일봉 저가만 본다. 저가를 지키면 산다. 저가를 깨면 안 산다예요. 매도자는 일봉이 고가를 낮추면 매도하고 일봉이 고가를 높이면 360 위에서 노려보시면 됩니다. 단 360은 이번 주를 근거로 하는 거예요. 다음 주 되면 바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목을 보겠습니다. 일목. 자, 월봉부터 아직 못 벗어났어요. 얘기 드렸습니다. 358.5를 벗어나야 돼요. 근데 이건 계속 얘기 드리는 거잖아요. 얘는 지금 데드가 난 거라고. 얘는 데드가 났다고. 그리고 얘도 데드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얘가 데드가 난 이상 기준선 26을 한 번은 깨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자, 여기 보세요. 데드 나고 여기도 데드 냈죠. 지금 이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보세요. 얘가 데드를 냈잖아요. 데드를 낸 건 얘가 먼저라고. 얘가 먼저가 아니에요, 지금. 얘가 데드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못 올라가는 거지. 이해되세요? 얘가 여기를 찍었잖아요. 여기를 찍었으니까 얘는 여길 못 넘는 거지. A, B. 그죠? 그러니까 종가가 못 넘은 이유가 얘가 데드가 났기 때문이고, 지금 얘가 지금 골드 났잖아요? 골드 났잖아요. 오늘 마감인데. 골드 냈잖아요. 그럼 얘가 다시 데드 내면. 그럼 여기 데드를 또 낼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얘가 밑으로 내려온다는 얘기는 여기를 깬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의 주봉 구조로 보면 내려와야 되는 거죠. 자, 여기가 얼마예요? 351.70. 네? 그러니까 351.70 아래로 떨어지면 얘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네? 341.72. 그죠? 341.72. 그러니까 여기를 깨면 여기를 깨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악재가 뜨면이지. 351.7대를 깰라면 351.70을 깰라면 거의 6% 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6%가 내린다라는 건 악재를 의미하는 거고, 악재가 나오면 341대까지 내려 꽂을 수 있다 이런 거예요. 반대로 악재가 없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거죠. 일본은 아직 이슈 없습니다. 일본은 아무런 이슈 없어요. 삼봉은 골드. 주봉하고 이주봉은 저걸 어떻게 할 거냐. 저도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여기 골드 내고, 여기 골드 냈잖아요. 근데 골드 내고, 보세요. 가잖아. 골드 내고, 여기서 골드 냈단 말이에요. 요거. 얘가 골드 낸 게 아니라 얘가 골드 낸 거죠. 근데 갔단 말이에요. 간다고. 이게 속성이, 그런 에너지가 있으니까. 지금 얘가 여기까지 깬 게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왜 여기까지 깼을까? 무리하게. 여기를 안 깼으면 상관이 없는데, 뭐가 있길래 저기까지 깼지? 그런 거죠. 3날. 여기도 골드 냈잖아요? 여기도 골드. 자. 찍었나? 찍었죠? 찍었잖아요. 여기 골드 냈잖아. 그죠? 여기도 골드 냈잖아요. 여기도 골드 내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데드가 나야 될 자리에 데드가 안 났어요. 주봉이랑 이주봉은. 그러니까 그게 계속 걸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끝낼까?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나머지 봉은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버스. 고버스는 뭐 할 얘기 없잖아요. 얘는 아직 할 얘기 없습니다. 여기도 데드 냈잖아요. 데드가 났기 때문에 뭐 데드 났잖아요. 골드 날 때 골드 나고. 그러니까 아직 구조적으로 오류가 있는 건 없어요. 여기도 오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오류가 없는데 인버스 쪽 가면 그대로 오류가 남아있는 거죠. 얘는 이주봉은 오류가 없어요. 오류 없잖아요. 안 찍었기 때문에. 근데 주봉은 찍었다고. 그럼 주봉은 가야지. 주봉은 가야 된다는 거. 그러면 이게 악재가 어디 숨어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차트만 바라보면 어딘가 악재가 숨어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악재가 숨어있는데 계속 안 나타나요. 뭐 계속 악재가 있는 척만 해. 엔캐리가 어쩌고 저쩌고, 난카이가 어쩌고 저쩌고, 이란이 어쩌고 저쩌고, 바람만 오지게 부는데 결과가 없어요. 신기한 건요, 돈도 계속 눈치를 봐요. 이거 올해 들어서 처음 보는 거예요. 눈치 보는 거 처음 봐, 돈이. 보세요. 이게 현물입니다. 지금 폭락한 날이 8월 5일이죠. 폭락한 날 11.13% 빠진 날이 8월 5일이란 말이에요. 이날 개인이 3조까지 갔어요. 매수를. 그러면 이게 올라가면 줄여야 되거든요. 상승하는 거니까 개인을 매도치기 해야 되잖아요. 자, 개인이 매수해서 왕창 빠졌단 말이에요. 그럼 올라갈 때 개인이 매도를 치면서 매수한 걸 떨어내야 된다고. 근데 더 샀어. 1조 2천억을 샀고, 지금 맥스가 8월 8일이에요. 8월 8일. 근데 8월 8일에서 지금까지 3천억 털었어요. 3천억도 안 돼. 2,600억 털었어요. 3일 동안 2,600억을 털었단 말이에요. 근데 종가가 얼마냐면 346입니다. 지금 357이죠? 그러면 10% 정도 올랐어요. 10%.
10%가 올랐다고요? 10%가 오르는데 돈은 2,600억밖에 안 팔았다는 거죠. 응, 2,600억밖에 안 팔았어. 이해가 안 돼요. 예? 하루에도 2조 5천억을 파는 그런 날을 봤는데, 예? 하루에도 2조 5천억을 팔았다니까요? 개인이 현물을 처음 봤어요, 저. 예. 2조 4천억 판 적 한 번 있고 2조 5천억 판 적 한 번 있어요. 근데 지금은 개인이 안 팔아요. 안 팔아. 지수가 지금 바닥에서 지금 몇 포가 올랐어요? 324 대비해서 33포가 올랐어요. 33포가 올랐는데, 33포가 올랐는데, 정작, 예, 현물은 더 매수했다라는 게 황당한 거예요. 예? 1조 2천억을 더 매수했다는 거죠. 그래서 좀 기가 막히긴 해요. 지금의 흐름이. 왜 이렇게 할까? 지금은 알 수 없어요. 왜? 증시가 올라가고 나스닥 지수도 올라가고 있는데, 예, 개인이 현물 매도를 안 해. 예? 개인이 현물 매도를 안 한다고. 외국인도 선물 매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기가 막히다. 왜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1조 8천억을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물 매수를 안 하는 거지.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하고 선물 매수를 안 해요. 대량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닥을 딱 찍었는데 8월 5일날 바닥 딱 찍었잖아요. 8월 5일날 바닥 찍을 때 7천억이었어요. 근데 지금 1조 8천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가는 동안 1조 1천억이 더 늘었어요. 매도가. 왜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왜 선물도 매도하고 현물은 개인한테 매수를 시키지? 그러니까 외국인은 선물도 매도하고 현물도 매도해요. 개인은 선물도 매수하고 현물도 매수한다고. 근데 이게 내려가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올라가면서 그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독특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계속 이런 상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악재가 숨겨져 있다. 해소된 게 아니라 악재가 해소됐다면 개인이 현물을 팔아야죠. 1월부터 7월 달까지 했듯이 그렇게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올해 1월 달에 개인이 현물을 매수했을 때, 5조 4천억까지 매수했습니다. 5조 4천억. 5조 4천억까지 매수했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예, 1월 18일인가? 1월 18일까지인가? 5조 4천억을 매수했어요. 예. 근데, 그 다음부터 걷어들였거든요. 예. 이게 지금 그때의 모습인데, 1월 달에, 1월 18일 5조 4천억, 맞잖아요? 5조 4,660억인데, 그 뒤로 줄었단 말이에요. 줄었다고. 그죠? 5조 4천억에서 계속 줄여갔잖아요. 무슨 얘기냐? 지수가 올라가면서 줄었다고. 네? 줄었다고요. 1월 18일이 바닥이에요. 네? 1월 18일이 바닥 찍은 날이라고. 돈도 바닥이잖아요. 제일 많이 샀잖아. 그죠? 그러면서 지수가 반등하면서 현물도 개인이 매도로 전환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 매도해서 온 거예요. 근데 지금은 네, 똑같은 방식이거든요. 지금 똑같은 방식으로 움직이는데 네, 개인이 현물을 매도하는 게 아니라 매수하고 있고, 매도하더라도 매수한 거에 비해 현저히 적은 금액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274억을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아이디어로는 예? 악재는 해소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8월 5일에 발생했던 악재는 해소된 게 아니라는 거죠. 해소됐으면 예, 돈이 반대로 돌아야 되는데 반대로 돌지
않고 있다라는 건 아직까지는 해소되었다라고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돈만 봤을 때. 물론 내일 당장 외국인이 현물을 뭐 2조를 사요. 그리고 개인이 현물을 2조를 팔아. 그러면 해소됐다라고 말을 바꿀 수 있겠죠. 근데 지금까지의 돈만을 봤을 때는 해소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어느 순간에 갑자기 악재가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악재가 찾아왔을 때 여기서 2%, 3% 개파락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 외국인은 선물 매도를 들고 있어. 현물은 개인이 4조 2천억대의 매수를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될 게 뭐 있어요. 더 주면 되지. 그러니까 언제든 개파락에 대한 대비는 월봉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점이 언제냐? 그걸 모르겠어요. 그걸. 근데 저는 만약에 이번 주에 내리고 싶으면 오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 딱 일어났을 때 이란이 막 이스라엘에다가 보복을 했다라는 뉴스가 도배되어 있으면 이거는 애초부터 계획한 거다라고 봐야 되죠. 왜냐면 매트릭스는 딱 오늘이 하락하기 좋은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분석을 올려놓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계획된 건지 아니면 예측이 안 되는 건지. 네. 어쨌든 이번 주에 하락한다면 저는 내일 새벽이 딱 좋다고 생각해요. 내일 새벽 정도에 공격하면 딱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새 뭐 계속 재밌는 뉴스들이 나오잖아요. 진실에 대해서 계속 이제 얘기가 나와요. LA의 어떤 BJ가 길거리 가면서 누굴 만난 것도 있고, 그쵸? 먹방 하시는 분이 있는데, 먹방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랑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뭐 고소까지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사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추정은 할 수 있죠. 그죠? 뭐가 사실일 거다, 뭐가 거짓일 거다, 추정은 가능해요. 근데 추정만 가능한 거지 증명할 방법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다고. 물증은 사실 아무나 제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거다. 심증은 있죠. 물증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짜에 공격할 거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내일 새벽에 하면 차트를 봤을 때는 딱 좋다. 그래서 어쨌든 한 번에 악재가 뜨면 차트는 다 뒤집어질 거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습하는 것 자체가 호재는 아닐 거고요. 악재로 작용할 텐데 개파락이 나오면 주봉도 망가질 거고 일봉도 망가질 거고 그리고 개인의 매수세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결국엔 이제 월봉도 아랫꼬리가 줄어드는 형태가 되겠죠. 다만 악재가 없으면 일봉이 저가를 안 깰 거기 때문에 하방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폭락해 있을 거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으면 제 분석에 문제가 있겠지만 그렇게까지는 주장을 못 하겠어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오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